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민족이라는 이 단어는 민족사 뭐 이런 게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민족이란 말이 없었어요. 민족이란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 옛날에 뭐 조선조에도 민족이란 말을 썼다고 착각을 하는데, 민족이란 말은 일본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영어를 번역을 할 때 독일어를 번역했는지 영어를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독일어로는 폴크라고 하고 영어로는 네이션이라고 해요. 네이션. 요걸 번역할 때 사실은 국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저도 뜻을 보면 이걸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라는 말을 상당히 오도되고 있습니다. 그 오도의 극치가 6.15선언이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끼리. 그럼 우리 민족끼리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 북한 김정일은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을 민족으로 보고 우리를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김정일을 마치 민족으로 보는 것처럼 이 광의로 해석을 해요. 사실은 김정일은 민족이라는 그 개념 규정으로 하면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 반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라는 말은 그냥 한국말 쓰고 얼굴이 비슷하면 민족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민족에는 반드시 이념이 같아야 돼요. 이념이 같지 않으면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란 말이 맞아요. 국민이란 말이. 근데 민족이라고 해놓으니까 요새 한국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 하면 인종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일부 좌익 세력들이 인종 있죠, 인종. 영어로 말하면 race인데 인종 개념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김정일이 좀 나쁜 짓 하지만은 같은 민족이니까 봐주자 이래 나옵니다. 그것은 같은 인종이니까 봐주자. 인종차별주의. 지금 좌익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인종차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종인 김정일이가 핵개발하는 것은 괜찮다. 같은 인종인 김정일이가 독재하는 것도 괜찮다. 같은 인종이므로. 요렇게 딱 이건 인종주의예요. 레이시즘. 제일 경멸해 맞지 않는 레이시즘. 인종주의를 우리는 인류가 다 적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그 폐해를 받기 때문에. 아리안족이 최고다. 유태인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태인을 몇백만 명 죽이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나 저런 데서 벌어지고 있고 인종, 요걸 민족주의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어요. 좌익들이 내세우는 민족주의는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가장 저질입니다. 자, 저질.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유럽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19세기에 만들어졌다. 19세기에서도 이 이탈리아 통일, 독일 통일 과정에서 네이션 스테이트란 말이 보편적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통일 과정, 이게 민족 통일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막 국민 통일이라고 그럴까? 민족 통일. 이탈리아, 독일의 통일 과정은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저게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1861년에 통일이 될 때까지 한 1000년 이상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나라가 없었고 나라가 막 여러 개 나라가 있었어요. 주로 도시국가, 베니스는 베니스대로 공화국을 만들고 피렌체도 별도의 나라고 피사라는 나라도 있었고 시에나라는 나라, 밀라노 공국 뭐 그다음에 또 교황은 그 로마 근방에 또 교황 직할령을 갖고 있고 나폴리하고 시실리는 이 두 개의 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불란서, 어떤 때는 스페인, 또 어떤 때는 바이킹 지배하에 있고, 코르시카는 코르시카대로 또 그 밑에 있는 사르디니아라는 섬은 또 이거 별도 왕국이고, 이래가지고 막 분열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됐어요. 그 외세의 간섭은 주로 어디서 들어오느냐? 독일로부터 들어왔어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만 빼고는 이탈리아에 간섭 안 한 나라가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외세에 영합해가지고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문화는 또 발달해가지고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가 엉망이고 정치가 엉망이라도 이 문화는 또 발달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또 발달해가지고 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인류에 이바지한 게 보통이 아니죠. 르네상스가 없었으면은 우리 지금 이런 문명이 없습니다. 분열됐다고 해가지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분열하면은 또 열심히 서로 경쟁하다가 많은 걸 만들어냅니다. 동양에서도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상과 문화가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특히 유교, 도교 이런 게 바로 그 시절에 만들어지고, 정치 사상으로서는 한비자, 관중 이런 사람들이 법과 사상 이것도 그때 만들어지고, 동양 최초의 실용주의 정치 사상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이 분열해가지고 싸울 때 오히려 문화가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통일운동이 일어나요. 통일운동이 일어나다가 결국 종착점은 어느 한 나라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 나라가 코르시카 밑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사르디니아라는 섬입니다. 사르디니아라는 나라의 공화국, 왕국이다. 사르디니아 왕국이 통일의 주도 세력이 돼요. 요 왕가는 원래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은 불란서인데, 불란서에 사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도시가 이번에 평창하고 경쟁했죠. 앙시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있던 사보이 왕가가 저 이탈리아로도 건너가가지고 사르디니아 왕국을 발전시켜가지고 요게 결국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3번 치릅니다. 그때는 주로 이 북부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지배하는 외세를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3번 치러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불란서 도움을 더 받아요. 불란서의 나폴레옹 3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외세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요. 사르디니아 왕국이 통일의 주체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외교를 잘 책임졌던 카부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민간인들을 조직한 가리발디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 통일의 이념을 선동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의 내셔널리즘을 일으킨 마친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이탈리아 통일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 통일을 이탈리아는 했습니다. 전쟁을 3번 치렀어요. 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었고, 통일을 도와준 나라는 불란서, 나중에 프러시아였습니다.